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 동원고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적응력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SN 근데 SEN 정보 주어져 있을 때 S3N 등비수열의 합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수식으로도 처리가 되지만 논리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정도까지만 쓸까요? 이 정도까지만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적으로 여기를 SN이라고 했는데 요 시기에 써져 있는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요. R의 N승을 공통을 끄집어내게 되면 AR 그래서 AR에 N-를 이렇게 또 써집니다. 이 부분들 합을 하게 되면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SN이라고 하게 되겠죠. 와, 그러니까요. 여기 부분이 R의 N승 곱하기 SN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N개 합, N개 합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요. 역시 또 뭐가 된다는 사실이죠? 등비 수열이 된다는 사실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수식에 의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논리적인 관계에서 등비 수열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SN은 SN인데 SEN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쓰게 되게 되면 SN 공통의 1 플러스 R의 N승 이런 모양. 됐습니까? 요걸 이용해서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N이 10이 주어져 있고 SN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EN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1 더하기 R에 지금 그냥 N승 이렇게 들어가죠. 이 결과가 지금 얼마? 30 주어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R의 N승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 이렇게 되죠. 여기서 3 지워지니까 R의 N승은 2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됐습니다. 이때 R의 3N승을 구하라. 그러면 10, 1 더하기 R의 N승, R의 2N승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쭉 끝나는 것 같습니다. 2면 여기가 4가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가 되겠습니까? 가볍게 70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등비 수열에 이제 합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합 공식 암기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합 공식 돼 있을 때 2n까지 이 부분도 이제 공식에 의해서 처리해서 결과를 얻어지겠지만 공식보다는 이런 논리 관계에서 n개씩 합들도 등비 수열이 됩니다라는 이 관계를 얼마나 학습을 잘했는지 이런 것들은 좀 학습을 좀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등비수열의 합에서는 이제 이런 파트 부분하고 역수합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 있는 수식 변형인데 그런 부분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n개씩 합한 이 부분의 관계식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이 부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3n도 이렇게 처리되는 이 부분들이 효율적인 좀 산수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첫 번째 10번 문항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와우, 긴 문장의 그림까지 장난 아닙니다. 꼼꼼히 보겠습니다. 직사각형 A1, B1, C1, D1 변 길이 중점이다. 맞습니까? 되어 있고요. 중점이다. 그렇군요. 부채꼴 호에 둘러싸인 부분에 색채는 부분을 P1이라고 하자. 요게 이제 부채꼴이다. 직선에서 이제 둘러싸인 부분이다. P1 그림이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림 2에서는 다시 이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A2라는 것은 위의 점이고 그 다음에 B2, C2는 또 여기 위의 점이며 그 다음에 D는 또 여기 위의 점이다. 알겠습니다. D2는 여기 위의 점이다. 그리고 직사각형에서 요 길이가 맨 처음에 주어진 것처럼 또 다시 1대2다. 됐습니까? P1에서 어떻게 같은 방법으로 또 중점 중에 잡아서 또 색칠을 얻었다. 여기 이제 색칠해서 얻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무려 10번이나 해서 나온 것을 S10이라고 전체 넓이 S10에서 그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전에 수능 기출문제 형태에서 나온 그림을 회전시켜가지고 산수를 더 어렵게 만드는 모양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나마 좀 쉬운 모양 형태로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길이비가 1대2가 돼야 되는데 자, 그림을 좀 약간 회전시켜놔서 이런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역시 좀 잘 안 그려지는군요. 부채꼴 모양으로서. 자, 색칠
똑같은 모양 만드는 거 아시죠? 자,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시 직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길이가 1대2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아서 지금 그럼 이렇게 좀 약간 계산하기 쉬운 쪽 모양을 만들어놔도 계산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저는요 여기를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요 요 부분이 맨 처음에 이게 1대1이라서 여기가 45도 형태라서 여기가 x가 돼요. 45도라서 여기 길이 같은 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 또 직사각형이 여기에 또 1대2니까 여기가 2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쪽 길이는요 맨 처음에 한 변 길이가 2였으니까 2에서 여기 두 변 길이를 빼니까 3x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쭈죽 점선을 긋게 되면 요 위쪽은 다시 1에서 여기 x를 빼니까 1-x가 되겠습니다. 저는 요 삼각형에 관심이 많아요. 왜죠? 자, 요렇게 여기 지금 부채꼴 걸 때 여기 반지름 길이였으니까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그래서 1-x의 제곱 더하기 2-3x의 제곱은 이퀄 1. 피타고라스에 있는 식을 좀 얻은 거예요. 자, x제곱, 9x제곱, 10x제곱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2x에서 마이너스 12, 14x가 처리되겠고 1 적어되고 4 처리되니까 완성이 됐고요. 5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는 이퀄 0 해놓고 1, 5에다가 지그재그 1, 1에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자, 그러면 x값이 5분의 1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계산을 왜 해놨나요? 자, 그림 모양을 보게 되면요 맨 처음에 길이가 이렇게 1인 곳에서 출발했는데 여기 이렇게 그갈 때 이제 이 x값이 지금 5분의 2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동일한 규칙으로 쭉쭉 이렇게 진행될 것 같으니까 공비가 근데 이제 무슨 길이요? 공비 변 길이의 공비가 5분의 2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제 넓이거든요. 자, 그러면 넓이의 공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한 5분의 2의 제곱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공비를 좀 효율적으로 구해가는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넓이들을 다 합해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구하면 되죠. 1 마이너스 공비가 이렇게 얻어져 있으니까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25분의 4가 되겠고요. 자, 맨 처음 넓이는 4분 1이니까 파이 r 제곱 4분의 파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2분의 이렇게 빼면 되겠고요. 초항 넓이 됐고 그 다음은 1 마이너스 25분의 4에 10번이니까 10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게 역수 형태가 될 거니까 21분의 25가 써주면 되겠고 여긴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1이 되면 되겠고요. 자, 요 식을 열심히 쓰는데 자, 책을 보니까 이게 20제곱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5분의 2에 20제곱으로 이렇게 써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해설을 보는 거니까 어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궁극적인 B 값은 여기 써져 있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긴 문장의 그림 설명에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문제인 거 맞습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자, 이제 그림이 설명한 부분 좀 됐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이제 공비를 찾아가느냐인데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요렇게 모양 만들었을 때 여기 x, 자, 여기 x 1대2를 이용해서 2x. 그럼 나머지 길이 해서 이제 이쪽 삼각형 모양의 변 길이 형태로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가 이제 1 돼서 피타고라스 형태의 이 식을 세워간 이 모양, 요 아이디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요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이 산수를 통해서 이제 꼼꼼하게 좀 처리해가는 과정이니까.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리니까, 그렇구나 해서, 뭐, 풀다 보니까 이제 답까지 나왔을 텐데,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다음엔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자체의 그림이 약간 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깔끔하게 대칭 모양이 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지금 제 설명을 복습, 다시 듣기 좀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12번 설명 마칩니다. 16번 함께합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주인식이 있는데 이 오른쪽은 계산 결과인가 봅니다. 자, 이 부분을 결국은 계산하라는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a, b, c 값은 구해달라. 오, 그래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앞에 숫자를 잘 관찰해 보니까 앞에 숫자가 그렇게 커져갑니다. 근데 n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k 이런 형태로 뭐 표시하죠, 뭐. 됐습니까? 가로 안쪽도 이 n이라는 숫자에서 보니까 빼기 13579로 갑니다. 아하.
그러면 2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AK 이런 형태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합이니까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딱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마이너스 2k 해주면 마이너스 4k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가 되면서 2k에다가 2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자, 식 모양이 된 것 같죠? 자, 그러면 k 값은 1부터 여기 보니까 이제 n까지 처리돼야 되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자, 그럴싸해졌습니다. 식을 좀 이쁘게 좀 다시 한번 써볼까요? 전기에서 보게 되면 시그마는 이제 k만 적용을 받는 거니까 2배의 2n 플러스 1 해주고 시그마 k 쓰면 될 것 같고 빼기 4배의 시그마 k 제곱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그마 k 계산이요. 2분의 n 플러스 1 처리가 되면 되겠고 앞에 이제 이 부분을 열심히 쓰면 되겠고요. 다음 시그마 k제곱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약분 처리를 좀 해주면 되겠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와 사실입니까?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게 똑같은 건가요? 와 완전히 고맙습니다. 자, n 플러스 1 복잡한 식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땡큐가 되네요. 자, 그러면 계수 1에다가 계수 3분의 2만 남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처리된 결과인데 이 부분이 3분의 문제를 보니까 an 그 다음에 뭐가 되죠? n 플러스 b 그 다음에 2n 플러스 c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뭐 그러면 가볍게 앞에 봐야 되니까 a값 1이고 뭐 이 부분 뭐가 되겠습니까? b값 1이고 c값도 1이 되겠습니다. 호호 참 그렇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결과 3이라는 건 뭐 이거 가볍게 3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 부분 특징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여기 이게 n이 있어가지고 일반 항식이 n 형태로 표시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k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표시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항도 표현도 이제 an이나 ak 이런 형태로 좀 표시해서 좀 헷갈리지 않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일반항을 열심히 써가지고 시그마 붙인 것이 이제 합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시그마 규칙 적용해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반항 부분을 이제 꼼꼼하게 주어진 식의 특징을 잘 살펴서 처리해가는 이 과정이 문제의 핵심이었으니까 좀 착실하게 이 부분 잘 살펴서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번 이해 잘 되셨죠? 16번 마무리합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과 R에 대해서 SN 플러스 1이 주어져 있다. 이때 새로운 뭐 정의다. 뭐 일반항을 구해야 뭐 그 다음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관계식이다. 자, 시작해야 될 부분은 SN 플러스 1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자, R 제곱에 쭉쭉쭉 해서 R의 N 제곱까지. 그럼 SN은 어떻게 되죠? 항이 하나 부족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R의 N-1 되겠고. 자, 우리는 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똑같은 부분들은 사라질 거고 하나가 남을 거니까. 자, 이쪽은 R의 N승이 되는데 여기가 뭐죠? A, N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럴싸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AN을 좀 구해가면 되는데 AN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항은 1 같아 보이죠? 자, 1 곱하기 R의 N-1승. 자, 그냥 정상적인 등비수열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F, 라지 FN이라는 것은요, A2, A4, 그 다음에 A6,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열심히 곱하기 해가야 되는데요. 와우.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R의 1제곱이고, 그 다음은요, 3제곱, 그 다음은 5제곱.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2n-1. 자, 그러면 1, 3, 5, 7, 9 요거 합이 좀 필요하네요. 와우. 그러면 시그마 2k-1, k는 1부터 n까지 이게 이제 필요한데 이 계산 결과 우리가 n제곱이라는 거 알죠? 홀수의 합은 n제곱이다. 자, 역시 학습해둔 게 좀 있으면 좀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n제곱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호호, 많이 좀 끝났습니다. 라지 F5n에다가 곱하기 라지 F 얼마가 되겠습니까? 12n이요? 그랬더니 결과가 라지 F KN이다? KN 재밌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지수만 열심히 살펴보면 되는 거죠. 자, 곱하기니까 더하기 될 거니까 5n의 제곱
지수 더하기 12n의 제곱 지수 더하기 결과가 지수 kn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n제곱이 사라지니까 5제곱 더하기 12제곱이 되는데 이건 뭐 피타고라스 있으니까 13제곱이 뭐 k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값은 13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건가요? 자, 괴상망측한 이런 형태의 뭐 정의들이 주어져 있지만 차분히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 그러니까 좀 이론들을 쭉쭉쭉 연결시켰는데 그 연결되는 부분들을 차분히 연결을 해가면 무난히 해결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좀 흐름 볼까요? SN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AN을 구해가는 과정, 뭐 무난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정의 형태에 주어져 있는데 뭐 등비수열에서 곱하기해서 지수에서 합해가는 거니까 뭐 시그마 K 규칙 좀 알아서 홀수들의 총합이 n제곱이라는 것 좀 알아서 라지 FN에 대한 정의 좀 살펴가기. 그 다음은 뭐 이게 대입하기는 거니까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새로운 정의 부분에 이 낯설은 그런 형태에 대처하는 거, 뭐 이 정도가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해 잘 되셨습니까? 17번 조금 새로운 정의 형태 되어 있지만 차분하게 대처하면 잘 풀 수 있다는 사실 또 확인해 가면서 17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동고 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8번 이어집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 대해서 AB 길이가 5, BC 길이 8, DA 길이 3, 그 다음 각도 60도인가요? 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때 둘레의 길이도 구하고 넓이도 구해달라.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CD 이 길이를 모르는데 갑자기 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원에 대접하게 되면은 대각의 합 있으니까 각도로 하는 거니까 자, 대각선 형태 AC 길이를 이어서 AC 길이를 코사인 제2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C 제곱은요 64, 25 빼기 2배의 5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60도 처리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서 따져보게 되면 자, CD 길이 모르니까 x라고 놓읍시다. x제곱에다가 9에다가 빼기 2배의 3에다가 x에다가 코사인 12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이 결과가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60도가 2분의 1 처리되니까 지워지고, 그러면 64, 25 빼기 40 처리한 결과가 x제곱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플러스 3x 플러스 9 처리되나요? 자, 이렇게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산 좀 진행해야죠. 자, 40을 소거가 될 거니까 24에 49인데 이항을 시켜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3x는 이꼴 마이너스 40 정도가 처리된 것 같습니다. 잘 되네요. 5, 8, 40 처리되겠고, 자, 처리되니까 x값은 5 마이너스 8은 아니겠죠. 자, 해서 길이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레의 길이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와우. 둘레의 길이 어떻게 되죠? 둘레의 길이는 5, 8, 그 다음에 5, 3 이렇게 됐습니까? 다 더하는 거니까 21 처리해주면 둘레의 길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해 가려니까 원의 넓이 구해 가려니까 뭘 해야 되겠죠?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럼 아까 AC 길이 계산했던 거 마저 좀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이었나요? 그러니까 49였네요. 이게 49 처리가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인 법칙을 해야죠. 뭐 사인 60 AC 길이 이렇게 되는데 2분의 루트 3 쫙 처리해주고 이게 이제 7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사인 법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외접은 반지름 길이가 루트 3분의 7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s라는 것은요 파이 r제곱이니까 3분의 49 파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자, 문제에선 무엇을 구하랬죠? L 21 됐고요. 그 다음 S를 구하니까 3분의 49 됐습니까? 7이 소거가 되는군요. 그럼 파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7이니까 9 됐습니까? 9분의 7파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계산된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에 뭐 그래서 나중에 L분의 S 이 부분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이 부분 도형에 주어진 값에서 자, 제2법칙에서 서로 연관관계, 특히 이제 각도 사이의 관계 부분이 이제 원에 대접하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AC 길이의 제곱 구한 거니까 코사인 법칙에서 결과가 서로 같아진다를 통해서 DC 길이인 X를 구해가는 부분, 그 다음
AC 길이가 얻어지게 되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외접원 반지름을 구해갈 수 있는 부분. 자, 이 두 가지 요소가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한 문제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모두 다 사용하는 거니까 늘상 이곳에서 많이 출제되는 그런 경향의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인 문제 경험을 좀 여러분 같이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열심히 또 복습하시고 해서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능력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19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를 배열한 후 어떤 수의 위치를 표현할 때 보기와 같은 방법을 했습니다. 숫자가 보면 옆으로 다니는 걸 열이라고 쭉 한 거군요. 아래로 간 거를 행이라고 쭉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행 4열, 3행의 4열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18이다. 19는 4행 3열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상태에서 1250의 위치가 어디냐 물어봤는데 숫자가 어떤 규칙으로 써져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좀 써 있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써져 있는 규칙대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2, 3, 4, 5, 6, 7, 8, 9, 10 이런 형태로 좀 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군수열이라고 하죠. 군수열. 그럼 특징을 잘 살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1250까지는 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랬을 땐 맨 앞에 있는 1, 2, 4, 7 그 다음 숫자가 뭐 11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숫자들을 이용해서 빨리 1250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좀 써보게 되면 4, 7, 11 그 다음 숫자는 쓰다 보니까 맨 위에 있는 걸 쓴 거죠. 자,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자, 차이가 이렇게 2, 3, 4, 5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A1, A2, A3, 잠시 A4 이런 식으로 놓게 되게 되면 자, 2항을 구할 때는 당연히 1항에다가 여기 차이니까 이렇게 합하면 되겠고 3항을 구할 때는 여기다가 차이니까 이렇게 마저 더하면 되겠습니다. 1, 2, 1, 1, 2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이렇게 또 더하면 되겠고 와우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n번째 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맨 처음 1에다가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 1, 2, 3 이런 숫자들 더하기 해가면 되는데 4항을 구할 때는 여기 3개를 구해야 되고 5항을 구할 때는 4개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n항이면은 더하기 갔을 때 n-1까지 합하는 이런 결과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가 가볍게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n-1 곱하기 n 처리 되겠고 그 다음엔 1 처리해서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1250이 속해져 있는 그런 군의 맨 앞에 있는 숫자를 좀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도대체 여기다 어떤 숫자 집어넣어야 1250 근처가 나오나요? 자, 50을 제곱하면 2500이죠. 2500에 여기 우리가 나누기 2 있으니까 절반 정도로 하니까 1250 정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를 한번 또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n에다가 50을 대입하게 되면 25니까 자, 49에 25다. 59 45 54 24 29 18에다가 248에 올라가서 9 자, 5 2 되겠고 그러면 12 1225 정도가 숫자가 여기서 계산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59의 첫 번째 숫자는 그 다음 뒤에 더하기 1이 있었죠. 1226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 보니까 1군에 1개, 2군에 2개, 3개, 4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50군이면 한 개수가 50개니까 51군 굳이 확인 사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9는요 맨 처음 숫자가 1226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1227 이런 숫자를 쭉 써가는데 여기 이제 1250번이라는 이 숫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써지는데 자, 이거는 1행 50열 이건 2행 50 49열 이렇게 처리 되는 거죠. 맞습니까? 쓰는 규칙에서 그렇죠. 이건 열을 하나씩 줄고 행을 하나씩 늘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하는 거니까 숫자가 50일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몇 번째인지만 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50은 그러면 몇 번째가 되겠습니까?
1250에서 1225를 빼니까 25가 남죠? 자, 알겠습니다. 25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이거는 이제 25행이 되겠고, 자 그러면 열은요? 자, 뭐 볼 거 없이 뭐 50일 돼야 되니까 26, 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25행 26열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긴 과정 마쳤습니다. 자, 풀고 나서 보니까 뭐 와문제 홀가분해지고 개운해지는데, 자, 수의 규칙을 찾아가는 이 부분은 사실 교과 과정에서 그렇게 좀 많이 다루지 않는 그런 형태라서, 예년에 한동안 또 군수열 많이 다루던 시기가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게 많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서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숫자가 어떻게 나열되는지 특징을 좀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묶어봤고요. 쓴 규칙대로. 그래서 이걸 이제 군수열이라고 한다라는 좀 정보를 얘기해줬고, 사실 풀어가는 방법이 이렇게 첫 번째 항들의 이 특징을 좀 살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풀어가는 이 부분 차이가 규칙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또 개차수열이라고 하거든요. 개차수열. 근데 요즘 이 과정에서 개차수열을 이렇게 많이 다루는 게 아니라서,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 규칙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해가 좀 어려웠을 텐데 여기 설명 복습한 부분, 자, 만들 때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 거에다가 중간에 나온 것들을 이제 쭉 더하기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여기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됐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속하고 있는 1250이라는 것이 과연 일까? 자, 여기서 근처의 숫자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자, 50제곱이 되는 걸 좀 이용해서 좀 찾았습니다. 됐습니까? 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 이론 부분 여기. 그 다음은 이제 뭐 좀 찾아가는 거고, 맨 마지막에 자, 이게 숫자 써 있을 때 요 숫자가 합이 50일 되는 이런 형태로 행과 열의 숫자의 합이 50일이 되는 그 형태의 모양으로 규칙 찾아가는 이런 좀 특징이 있었다는 부분들이 조금 더 또 한 번 더 신경 써야 될 그런 요소였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좀 파악했는데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까탈스러운 문제니까 복습하고 또 복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복습하기를 권하면서 19번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100번째 항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었네요. 자, 첫 번째 항은 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나 조건이 열심히 더하기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오호, 이것도 뭡니까? 우와. 자, 또 중간에 an 플러스를 듣고 여기 an도 있고요. 무척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n a 2분의 1 n 플러스 1 an 플러스 1 더하기 1. 뭐 잘 모르면 뭐 빼야죠. 뭐 어떻게 빼나요? 항이 하나 좀 적은 것까지. 그럼 뭐 n-1 an-1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1 n-1 n an 더하기 1 됐습니까? 빼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요, 이만큼 부분이 다 지워져서 이만큼밖에 안 남아요. 됐습니까? 자, 여기는 좀 계산 좀 해야 되겠는데요. 와, 그럼 일단 다 써야죠. 2분의 1 n 플러스 1 an 플러스 1 빼기 2분의 1 n-1 n an 1은 사라지고. 자, 이 부분은 근데 이항시킬 수 있죠? 됐습니까? 이항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 공통의 1 더하기 2분의 n-1 an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2분의 1 n 플러스 1 an 플러스 1 처리가 됐고요. 되셨죠? 자, 그럼 여기가 산수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1에다가 더하기니까 2분의 플러스 1로 바뀌어요. 앞에 n 곱하기 되어 있고 an입니다. 오호, 숫자들이 점점점 재밌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2분의 1 소거가 될 거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와, 이게 뭡니까? 같아집니다. 물론 n이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와,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항부터는 모든 항들이 다 어떻게 되겠다? 이럴 수가. 다 똑같은 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주어진 문제에서 이 항만 열심히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맨 문제로 들어가서 이 항까지라면은 이렇게. 와, a1 더하기 2a2는 됐습니까? 자, n에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1 집어넣으면은 이 좌변에서는 n 1만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건 뭐 그러면 이거 아닙니다. A1은 됐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1을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니까 2 사라지니까 그냥 A2죠. A2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A2라는 것은 얼마가 나옵니까? 9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규칙 쫙 이어졌습니다. 뭐 그러면 A10이라는 것은 볼 것도 없이 그냥 9가 되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식은 뭐 왕창 좀 주어져서 와, 이 생각해보니까 겁을 엄청 주는 식이네요. 쫙 주어져 있고 쫙 주어져 있으니까 엄청 복잡해 보이는 식을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SN 이게 지금 합 형태가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SN 빼기 SN 마이너스 이런 개념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식을 그대로 썼고 빼서 나온 식들을 정리를 쫙 해봤더니 뭐 계산 과정이니까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빼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n이 2보다 크가 났다. 여기서부터 성립하는 거죠. 됐습니까? 2항부터 성립하는 거죠. 2항부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2항부터 성립한다는 이 부분. 와, 묘한 차이를. 문제 이제 초항은 이제 10으로 가르쳐 줬는데 이 식 성립하는. 교묘하게 우리가 이제 SN에서 SN-2 빼는 이 원리 할 때 n이 2부터 정립하는 이런 것을 문제에 좀 아주 교묘하게 처리해서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싹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좀 복잡한 식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형태 틀 합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SN-SN-1 요 형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풀어갔던 그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차분하게 우리가 배웠던 기본 베이스에 해당하는 이론을 적용하면 된다는 사실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신감 좀 가지시면 되겠죠? 자, 열심히 복습하기 바라면서 20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2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동고 시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기다리나요? 자, 문제 보도록 합니다.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야, 짝수 부분들만 또 이렇게 다 더하겠더니 마이너스 140이 되더라. 이때 이 K, 요 항 넘버에 해당하는 K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SN이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으로 이렇게 열심히 나왔다. 등차 수열이죠. 상수항이 없다. 완벽한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원래 합공식의 뜻이 뭐죠? N의 2차식. 상수항이 없다. 그 다음에 2차 계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뭐가 되더라? 공차가 되더라. 이게 이제 등차수열 합의 특징이었죠. 자, 이 특징을 알면 이제 S1이 1을 집어넣어서 6이라는 정도를 알고요. 그 다음에 AN은 그러면 그냥 곧바로 여기 2배 해가지고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초항 6을 맞춰야 되니까 플러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볍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S1 이퀄 A1 요거까지 좀 딱 쓰고요. 자, 공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열에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겠고 4를 집어넣으면 0이 되나요? 됐습니까? 그 다음 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수열을 가는 게 이제 A의 2K에 해당하는 건데, 자, 당연히 2K 하게 됐을 때 뭐 공차가 당연히 몇 배 되겠습니까? 2배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K로 싹 바꿔주면 되겠고, 자, 1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또 8 처리해주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숫자들 열심히 합을 해 가야 되겠다. 그러면 또 다시 이 부분에 이제 합 형태의 식을 좀 써주면 되는데, 합 형태의 식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럼 또 마이너스 2K 제곱 이런 형태를 쓰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1 집어넣었을 때 4를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6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가 마이너스 140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자,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3K 넘겨 이항시켜서 자, 그 다음에 2로 나누게 해주면 되니까 70 이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1, 7하고 10 이렇게 처리가 됐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얼마? 10 이렇게 구해서 10개 항을 더하겠구나. 되겠죠? 자, 중간에 그럼 여기서 일반항에 대한 특징도 좀 설명이 되나요? 일반항은 n의 1차식이고 1차 계수가 공차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계수의 2배 된 이런 형태로 곧바로 쓴 겁니다. 거꾸로
여기에서 이제 합 형태 식을 쓸 땐 요거의 절반 형태로 해서 식을 좀 완성해 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규칙을 좀 이해하니까 전혀 다른 산수법 형태를 보여드리는데도 무난하게 처리되겠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서술형인데. 서술형이군요. 여러분들은 이거 풀이 이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sn 빼기 sn-1을 해서 일반항 이렇게 구하기. 됐습니까? 제가 이제 곧바로 드렸는데, 야, 이거는 그냥 객관식 문제일 때 써먹는 거고. 선생님들이 용납을 안 하시겠죠? 이 특징으로 이렇게 해서 풀이한 거를. 자, 근데요, 제가 좀 설명한 부분도 좀 알아두어서, 자, 서술형에 쓰긴 좀 뭐하지만, 객관식 문제 풀이 해갈 때 좀 유용하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흐름은 그것부터 살펴보게 되면 SN 조져 있으니까 AN 구하고요. 그 다음에 짝수 번째로 형성된 숫자들의 특징 살펴서 일반항 구하고 다시 합규해서 문제에 원하는 항 넘버를 구해가는 전체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설명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중간에 좀 등차 수열 일반항하고 합의 특징 좀 설명드렸는데 좀 복습하셔가지고 수열에 대한 보는 시각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2번 서술형 마지막 문제, 서술형 두 번째 문제였고 동원고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동원고 19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완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